자, 아니 지금 건설 부도 위기론 다시 좀 불거진 모양인데 그동안 네, 뭐 신세계건설 뭐 그렇습니다. 얘기 나왔다가 신동아 얘기가 나오네요. 예, 사실 재작년부터 사실은 건설업이 위기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뭐 지금 해결 안 되고 있는 PF가 230조니 뭐니 뭐 만약에 우리 경제가 폭탄이 터진다면 예. 가장 약한 고리는 부동산 PF. 문제, PF 문제에서 터질 것이다. 이런 태영 얘기가 작년 연초에 그렇죠. 불거졌는데 태영은 지금 좋아졌습니까? 좋아진 건 아닌데 일단은 뭐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네. 위기의 한계에 봉착한 건설사들은 엄청 많은데 예를 들면 롯데나 신세계는 어떻게 막고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그룹사의 지원으로 어떻게든 현재 눌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료고는 답이 없고 그룹사 지원이 좀 막혀 있거나 답이 없는 태영 입장에서는 작년에 뭘 했냐면 워크아웃을 신청한 거예요. 워크아웃. 근데 엊그제는 신동아 건설이 법정 관리를 신청한 겁니다. 이 둘 차이를 살짝 설명드리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망할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파산이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살려보려고 한다 싶을 때 대책으로 광고할 수 있는 게 워크아웃과 법정 관리인데 태영이 했던 워크아웃은 뭐냐면 빚쟁이들, 채권단들한테 손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에게 빚을 받아가야 될 채권단 여러분, 저희 이대로 가다가는 죽습니다. 제가 죽으면 여러분도 빚 못 받지 않습니까? 여차저차해서 저희가 이런 계획으로 회사를 살려볼 테니 채권단들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게 워크아웃이에요. 그래서 전체 채권단을 모이게 한 다음에 각자 가진 빚을 신고하고 그래서 채권단들이 야 우리가 여기서 좀 어음을 상환한다든지 회사채를 부도 선언하면 회사 망하니 우리 다 같이 청구를 미루자. 그리고 뭐 몇 분의 몇으로 빚도 탕감하자. 아니면 상환을 몇 년 미뤄주는 대신에 저 사주들한테 사제 출연이라도 좀 시키자. 그래서 애를 살려놓고 보자. 그렇게 해서 채권단이 새롭게 합의를 보고 그 채권단이 채무자와 새롭게 그럼 이런 방식으로 살려줄 테니 너는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회사를 살려봐라라는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 요게 워크아웃이에요. 근데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다 동의를 해야 되는 건데 나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담보가 있어. 나 지금 그냥 당장 내 채권 실행할 거야. 그럼 깨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워크아웃은 성패가 어디에 걸렸냐면 채권단의 동의에 걸려 있고 채권단이라는 것들은 여러 채권단이 있지만 사실은 은행이 핵심이거든요. 그럼 은행 뒤에서 야 네가 뭐 니네 은행만 살자고 채권 보존 조치하지 말고 저 태영 살려 이렇게 은행을 뒤에서 압박할 수 있는 정부의 입장이 있을 때 워크아웃이 잘 통과됩니다. 즉 뭐냐 작년에 태영은 2024년 4월에 있을 총선을 염두에 두고 건설업 관련한 대위기가 발생하면 정부의 경제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 정부에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정부가 분명히 은행들을 압박해서 워크아웃 받아들이도록 동의를 만들어 줄 거야 라는 그런 뒷배를 믿고 태영은 사실 워크아웃을 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태영이 SBS가 SBS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부하고 SBS라는 또 엄청난 권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뭐 회생하는 건 어렵지 않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뒷배, 그런 구조적인 생각을 하고 워크아웃에 들어간 거고 이번에 법정 관리에 들어간 신동건설이 들어간 법정 관리는 뭐냐? 채권단한테 가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살려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바로 판사한테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관리한다라고 해서 법정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채권단과는 일단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법원에다가 딱 얘기하면서 저희 좀 살펴봐 주십시오. 저희가 가진 재산은 이거고 남은 빚은 이거고 앞으로 희망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님께서 생각해서 저희가 청산해야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회사를 날려주시고 저희가 청산 가치보다는 회사를 살려내는 보존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이 되면은 저희를 좀 판사님이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게 법정 관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만약에 딱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채권자들은 빚 좀 내봐라고 조사도 하고 니네들 가진 희망이 뭐 있어? 특허권이나 재산은 뭐 있니? 앞으로 사업 어떻게 꾸려나갈 수 있는 특장점은 뭐야? 이렇게 판사가 딱 생각해서 아유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그럼 청산. 근데 내가 볼 때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들면 이제 법정 관리를 하고 판사가 회사의 사장이라든지 업무집행자를 지명해 가지고
그럼 나랑 상의해서 이러이런 방식으로 한번 살려봐라는 게 법정관리인데 신동아가 이번에 들어간 건 법정관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신동아건설은 63빌딩을 지은 그렇지. 63빌딩을 또 신동아 건설하면은 또 예. 우리 저 최순영 이사장님 온로비 사건과 예. 무관하지 않은 또 예. 그 횃불 선교센터라고 네. 양재동에 있는 네. 하용조 목사라고 예. 온누리교회 네. 아마 그 아내의 형부가 최순영인데 그 하용조 네네네. 목사의 그것도 어떤 관계지? 네. 뭐 동서관계인가? 네. 동서관계.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오래된 회사니 올라가던 시절에 뭐 온로비 사건 등등등 해서 뭐 그다 때문에 자기가 망했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최순영 씨예요. 예. 신동아 건설. 네. 어쨌거나 뭐 영역에 역사가 있고 해서 네.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아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순위가 많이 내려가서 한때 62. 예, 도급 58위, 62. 예, 58위, 62 그 예. 수준이니까 사실 30위권으로 봐야 1군으로 보는데 네. 그걸로 보면 한참 밑으로 내려가는. 아이고, 그래서 63빌딩을 지은 회사인데. 예, 그렇게 봐야 되겠는데 음. 그 동안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법정 관리로 갈 정도로 자금난이 심했나 봤더니 2022년에 부채 비율이 300%대였는데 409.8로 올라갑니다. 근데 400%면 뭐 얼마나 높은 거야라고 할 때 건설업종이 200%를 넘어가면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에서 200 사이가 좀 그나마 봐줄 수 있는 사이인데 거의 뭐 400%가 넘었다는 거는 위험 사이렌이 켜지고도 점점 악화일로로 부채가 쌓여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가진 돈이 회사가 그래도 이름 있는 회사인데 털어보니까 예, 가진 현금이 248억밖에 없어요. 거의 없는 거죠, 뭐. 그리고 현금 비중도 해가 갈수록 20%씩 계속 줄어왔고, 그러니까 돈이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미수금 해놓고 못 받은 돈도 쌓여가는 중이고, 그다음에 총 부채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대충 한 8천억 정도 돼야 됩니다. 7,980억이니까. 그러니까 예, 예. 빚은 뭐 한 8천억 1조씩 계속 늘어가고 들어오는 돈은 없고 네. 현금은 바닥을 보이고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뭐냐? 미분양 주택이 5배 이상 들어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왔다. 아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 예. 결정적으로 세종시에 있었던 세종 리센시아 파밀리에의 입주가 좀 지연되면서 손실이 커졌고 인천 검단지구의 파밀리에 역시 미분양이 크게 발생하면서 이제 어렵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들었는데 작년 말짜죠. 열흘 전에 들어왔던 어음 60억을 결정적으로 못 막으면서 예, 부도 상황에 처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러면 이제 뭐 아파트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네. 왜냐면 이제 아파트 같은 것들은 사실은 이제 일반 우리 국민들에게 분양이 되는 거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가 커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신동아가 하고 있는 전체적인 현재 전국적인 건설 상황을 보니까 한 30개 규모 정도 사업장이 있는 것 같고 아파트 관련해서는 한 8개 정도, 7개 정도 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아파트에 관해서는 일단 주택 보증이 보증에는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관계되신 분들 그 일반 분양자들은 경우에 따라서 조금 지연되거나 좀 늘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완공이 덜 되거나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의정부에 한 2개 사이트가 있고요. 동탄에 좀 있고 인천에 있고 평택에 요 정도 일단 아파트 관련 사업을 현재 벌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협력업체죠. 협력업체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다른 건설사보다도 이 신동아의 사이즈를 보면은 협력업체가 많아요. 협력업체가 약 700개 정도 됩니다. 그럼 이 700개 정도 되는 회사들이 현재 다 같이 부진을 겪고 있는데 여기들이 혹시 연쇄적으로 이제 자금이 막히면 쉽게 말하면 이제 도미노 네. 위기가 퍼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협력사 관련해서 조금 걱정이 되고요. 네. 문제는 여기가 지금 결국에는 못 버텨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든 상황인데 아하. 그러면 나머지 건설사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라고 봤을 때 그게 중요하죠, 사실은. 그렇죠. 여기가 무너지면은 예전에 그 한보가 무너져서 네. 차례로 나머지 회사들이 무너졌듯이. 그렇죠. 예. 그래서 봤더니 지금 현재 한 30위권 내에서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험한 부채 비율 수준을 넘어갔다고 보고 있는 회사들이 절반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30위권 내에 있는 회사인데. 그렇죠. 예, 예를 들어 태영 같은 경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어쨌거나 부채 비율이 747%예요. 아유야. 200이 기준인데 예. 금호가 640. 금호까지. 예, 코롱도 560선. 오호. 한라 269. SK도 250.
동부건설 250, GS 뭐 계룡건설이 지방인데 230이 넘고 있고요. 롯데나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요한 30위권 내에서 대기업의 계열사 지원을 직접 기대하기 어려운 중견건설사들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높은 부채 비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예. 미분양 사태가 뭐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은 그렇죠. 이 사람들은 점점 어려워지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문제가 지금 최상무 경제부총리 대행 때 특히 지금 우리가 경제 신인도 관련해서 환율을 우리가 제일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 환율이 높아지면서 예. 건설도 사실은요. 문제. 예. 원자재, 예. 각종 원자재, 철강 뭐 이런 거 다 수입을 많이 합니다. 아니 그 아파트 지으려면 당연히 철강이 필요하고 그렇죠. 각종 건자재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수입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사실은 원가 구조에 직격탄을 안 그래도 어려운 건설 상황에서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보니까 건설업체가 갖고 있는 마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원에 팔았다 그러면 원가가 얼마냐? 그 남은 걸 뺀 게 건설사의 그나마 마진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자기네들이 또 나눠 쓰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서 원가율이 현재 9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지어서 팔리지도 않지만 예. 팔아봤자 10% 남기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부채를 다 갚아 나가려니까 못 갚지. 그렇죠. 그래서 갚을 수가 사실은 있나. 그래서 건설업이 위기 상황으로 살얼음을 걷듯이 현재 조심조심한 상황인데 중견 축에 들어가는 신동아 건설이 법정 관리 들어가면서 혹시나 이제는 못 버티는 회사들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위기의 도미노가 쓰러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경계심이 현재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좀 신세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은 신세계 건설도 배경으로 두고 있으니까 그나마 아니요. 좀 그렇습니다. 신세계 건설이 만약에 신세계 건설 지 혼자 존재했다 그러면 애저녁에 쓰러졌습니다. 지금 버티기가 어려울 정도로 부채 비율, 미분양, 구조적인 현재 악순환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예. 그나마 개혁 도움으로 뭐 어디 건설이 뭐 리조트 팔고 또 어디가 뭐 팔고 또 다른 계열사가 뭐 팔고 해서 세권을 돌려주고 해서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는 중이고 엄마 하면은 해결되는 맞죠? 예 그렇긴 한데 중요한 게 작년 말에 예. 아직 법적 조치까지 끝나지 않았는데 동생과 신유진 동생과 정용진이 완벽하게 계열 분리를 해서 따로 가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엄마 하면은 결국 엄마도 그 여동생한테 주고 있는 백화점 그룹과 정용진이한테 준 이마트 그룹 둘 다를 맨 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제 엄마 하면 엄마가 네가 해. 이제 동생 거는 손 못 대. 이제 이런 국면으로 가죠. 네가 알아서 해야지. 야, 그 동생 거를 어떻게 동생 거에서 어떻게 그 조달하니? 예.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어 얘는. 네. 예.